어흥. 굉장히 뜬금없네요. 오늘 갑자기 호랑이 사진은 왜 띄워놓으신 거죠? 아마 보시는 분들도 상당히 뜬금없게 생각하실 것 같아요. 뭔 갑자기 생뚱맞게 호랑이냐. 이 호랑이는 어떻게 보면은 대한민국에서는 멸종을 한 그런 동물이죠. 뭐 전 세계적으로도 이제 멸종 위기종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앞으로 우리 대한민국의 빌라도 호랑이처럼 멸종될 수 있다라는 충격적인 소식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이 소멸 위기에 처한 빌라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빌라 이야기를 하기 전에 우선 우리가 먼저 알아봐야 될 내용이 있습니다. 자, 이 뉴스 같은 경우는 매일경제 단독 보도 뉴스예요. 시간이 지나고 나서 실제로 보니까 이미 4년이라는 기간이 지났는데 아직까지도 공급이 제대로 되지 못하고 있고 심지어 우리가 이제 뭐 생각했던 그 양보다도 훨씬 더 줄어드는 말 그대로 진짜 이거 공급이 안 되는 거 아니냐는 우려스러운 뉴스 기사가 나온 거죠. 이 기자분이 좀 작정하고 쓴 것 같은 게 네. 맨 마지막 줄 보시면 현실성 없이 주먹구구 발표, 집값 불안 자극 우려 이렇게 쓰셨잖아요. 그렇죠. 뭔가 좀 계획을 보니까 좀 답답한 부분이 있었나 봐요. 네. 사실 이제 여기 이전 정부 같은 경우는 부동산에 대한 정책 실패 때문에 뭐 정권이 바뀌었다라는 그런 이야기도 듣고 있는데 실제로 이 집값 때문에 무너진 정권이 저희가 뭐 직접 입으로 말하긴 그렇지만 여러 있죠. 이전 정부에서는 사실 이제 근본적으로 원인은 뭐였어요? 결국에는 공급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사람들이 서울을 많이 좋아하니까 그 서울 안쪽에 주택 공급이 됐었어야 되는데 끝까지 그걸 인정을 하지 않다가 결국에는 이제 정권 마지막 쪽에 뭐 3기 신도시라든지 이러한 정책들을 내놓고 이제 물러나게 된 거죠. 자, 이렇게 뉴스 기사가 나오고 나서 이 다음 날에 이 국토교통부에서 보도 자료를 같이 또 내놨어요. 국토교통부는 우리 서울 도심 내 주택 공급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매일경제 10월 20일 보도자료고 네. 맨 오른쪽 위에 배포일 보이시나요? 바로 다음 날이죠. 그쵸. 네. 네, 그러니까 이 정도로 굉장히 우리는 공급에 진심이다. 네. 이거를 되게 말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정부 입장에서도. 그렇죠. 사실 답답할 거예요, 본인들도. 일단은 우리 그 부동산 공급이라는 것 자체가 쉽지 않잖아요. 이 어려운 상황인데 이거를 그래도 어떻게든 좀 이제 풀어보겠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반박 보도자료죠. 이제 뉴스에 대한 반박 보도자료가 이렇게 바로바로 나왔다는 거는 제 생각에는 이 국토교통부에서 지금 이제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굉장히 좀 주시를 하고 있다라는 저는 그런 뉘앙스도 많이 받고 있거든요. 모든 정부가 집값에 좀 예민한 게 있죠, 아무래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어떻게 보면 부동산 때문에 정권까지도 바뀌었다. 지금 현재 정부에서도 이제 부동산 가격을 잡기 위해서 일단 기본적으로 노력은 하고 있죠. 근데 이 공사비 한동안 굉장히 이슈였잖아요, 작년부터. 뭐 재개발 현장들 막 난리 났었죠, 정말. 거의 1년 내내 아직도 해결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은데 네. 이렇게 또 기사로도 나오고 해가지고 네. 이 부분도 아마 정부에서 신경을 많이 쓰고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드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 뉴스가 나오자마자 바로 또 다음 날에 보도 자료가 나옵니다. 야, 뭔가 반박하는 자료는 기가 막히게 빠르게 되네요. 되게 예민해요, 지금. 그쵸. 이게 뉴스 기사 하나하나에 시장이 들썩들썩하고 있거든요, 진짜 실제적으로. 네. 그래서 이게 바로 또 보도 자료를 내놓고 뭐 공사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안정화를 위해 가지고 적극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 자, 이런 식으로 정부에서도 적극적으로 이게 보도 자료를 내고 계속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뉴스를 보고 사람들이 혼란에 빠질 수도 있고 거기서 또 이제 주택 시장을 좀 자극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제 정부에서는 계속해서 시그널을 내고 있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공급되기까지는 굉장히 오랜 시간이 필요한 거고 어쨌든 간에 우리는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공급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으니 부동산 시장을 자극하지 말아달라. 이러한 뉘앙스로 저는 이러한 보도 자료를 내고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사실 이전 정부에서 집값을 잡기 위한 노력을 이것저것 많이 해봤잖아요. 뭐 종부세도 도입해보고 다주택자에 대해서 세금 중과도 해보고 뭐 임대차 3법을 통해서 전세시장도 한번 안정시키려고 해보고 다 해봤는데 결과적으로는 다 역효과가 났단 말이죠. 네, 그렇죠. 네, 이번 정부에서는 그래서 다 소용없다. 결국에 줄에 써있죠. 결국에 공급밖에 답이 없다라고 이미 판단을 한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렇죠. 제가 생각해도 그래요. 우리 PD님이랑 같은 생각인데 지금 어떻게 보면 이제 굵직굵직하게 나온 부동산 대책들이 보면은 뭘 규제를 하겠다 이런 것들이라기보다는 공급을 하겠다 이런 것들 계속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결국에는 중요한 게 공급인 거를 아니까 굳이 쓸데없는 데 힘 빼는 게 아니라 우리는 공급 쪽으로 집중해 보겠다라고 하는 게 저는 이 정권의 부동산에 대한 기조가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이렇게 이 지금 현 정부가 부동산 공급에 대해서 진짜 막 목을 메고 열심히 이제 달려들고 있는 것 자체가 이 자료를 보시게 되면은 아시게 될 건데 전체적으로 인허가 건수 자체도 전월 대비해서 35%나 감소를 하고 있고 정부 입장에서는 이러한 기조가 계속되게 된다라고 하면은 우리 시장 논리 자체도 그렇잖아요. 공급이 없으면은
가격 자체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앞으로도 계속해서 공급을 할 수밖에 없는데 이렇게 뭐 부동산 대책이 성공을 해가지고 우리가 필요한 만큼 아파트 공급이 늘어났어. 그렇든 아니면은 이 공급 대책이 실패를 해서 우리가 생각한 것만큼 그게 따라주지 못한다고 한들 결국에는 빌라는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이 시장 자체가 그렇습니다. 자, 이 자료를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일단은 기본적으로 이 빌라 자체가 공급이 안 되고 있어요. 이 빌라를 공급하는 업자들이 이 빌라 공급을 아예 포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정도 양이면은. 2023년 이제 9월달이랑 2024년 9월달이랑 비교했을 때도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빌라가 공급이 잘 되고 있었던 시기, 2021년, 22년도 이때까지만 보도하더라도 평균 한 1만 채 가까이는 꾸준하게 인허가가 되고 있고 착공도 되고 있고 꾸준하게 공급이 되고 있었어요. 근데 뭐 여러 가지 사건들을 통해 가지고 빌라 시장이 많이 안 좋았을 때 수요 자체가 많이 줄어들다 보니까 이 공급도 어떻게 보면 자연스럽게 좀 줄어들 수밖에 없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보시게 되면은 약 한 2,700채밖에 안 되니까 거의 한 70% 가까이가 양이 줄어버린 거예요. 본부장님, 근데 아파트든 빌라든 둘 다 공급이 똑같이 줄어드는 것 같은데 아파트 공급이랑 빌라랑 대체 무슨 연관이 있는 거죠? 자, 간단하게 이 사진 한 장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어디죠? 아래쪽은 빌라촌인 것 같고 위쪽은 신축 아파트로 보이네요? 자, 이 지금 보시는 곳은 똑같은 지역의 재개발 전후 사진이에요. 아, 그런가요? 네. 정확하게 같은 위치에서 찍은 거예요. 눈으로만 봐도 정확하게 알 수 있듯이 빌라가 사라지고 아파트가 생겨버린 거잖아요. 재개발이 된다라고 하면은 결국에는 아파트는 생기겠지만은 기존에 있던 뭐 빌라라든지 다가구 주택, 다세대 주택 이런 것들은 사라져 버리는 거죠. 지금 현재 정책 기조 자체가 부동산 공급을 서울 내에 좀 많이 하려고 노력하잖아요. 근데 서울 내에서 아파트를 지으려고 하면은 재개발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결론적으로는 이 빌라가 앞으로 줄어들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아파트 공급이 활성화되면 될수록 빌라는 훨씬 더 급감한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네요. 그렇죠. 제가 여기 살았었습니다. 저도 살았어요. 아, 그런가요? 저도 살았었습니다, 네. 여기요. 여기가 굉장히 저렴하게 묵을 수 있는 집이 많거든요. 그렇죠. 지금 보여드리는 이곳은 한남 뉴타운입니다. 보시게 되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낡고 오래됐죠. 그리고 단독이라든지 다가구 주택 이런 것들이 비중이 굉장히 높아요. 자, 우리 시청자분들 다들 부동산 투자에 관심 많으시고 돈 벌고 싶으시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뭐 돈을 다 많이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모두가 아파트를 투자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다 보니까 이 소액 투자를 할 수 있는 물건은 빌라거든요. 앞으로 이제 빌라가 계속 줄어들게 된다라고 하면은 결국은 어떻게 되겠어요? 결국에는 이 빌라의 희소성이 높아지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가격 상승이 따라올 수밖에 없는 구조인 거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내가 이 투자를 해야 되는 그 투자 비용 자체가 굉장히 많이 올라갈 수밖에 없다. 내가 만약에 이 소액 투자를 고려하고 생각 중이다라고 하시면은 제가 봤을 때는 지금이 움직이기에 가장 좋은 타이밍이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뭔가 서울에 멈췄던 재개발이 이렇게 가동하면서 재개발 속도도 좀 더 빠르게 하려는 정책들도 나오고 하다 보니까 예전에 비해서 이 빌라 소멸 속도가 좀 훨씬 빨라진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투자를 생각하시는 분들이 좀 서둘러야겠다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저는. 현장에서 상담을 하면서도 굉장히 피부로 와닿고 있는 게 그동안에 투자를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셨던 분들이 지금은 확실하게 움직이기 시작하셨어요. 그 내가 고민하고 있던 시간 동안 계속해서 가격이 오르는 거를 눈으로 보신 거예요, 다들. 실제로 계약을 하시고 투자를 시작하셨어요. 제가 생각해도 어떻게 보면은 이제 뭐 소액으로 투자할 수 있는 진짜 막차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이제 지금 투자를 고민을 하시거나 앞으로 투자 계획이 있으신 분들은 좀 더 늦기 전에 지금이라도 남들보다 조금만 더 빨리 움직이셔가지고 더 투자금이 올라가기 전에 좀 이제 좋은 지역들, 뭐 입지상 어디가 좋은지, 그리고 어느 지역이 재개발에 대한 가능성이 또 월등히 높은지 이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살펴셔가지고 투자를 진행하신다고 하시면은 충분히 막차라도 굉장히 좋은 1등석에 앉아서 갈 수 있을 거라는 이런 확신을 가지고 이제 투자를 고민하시는 분이 있으시다고 하시면은 이 아래 나가는 전화번호로 연락 주셔서 저랑 이 상황에 맞는 여러분들에게 맞는 투자 컨설팅 그리고 투자 제안 같이 도와드릴 테니까 너무 혼자서 고민하지 마시고 전화 주셔가지고 상담 받아보시면은 굉장히 여러분들의 투자에 큰 도움이 될 거라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영상이 좋으셨다면은 구독과 좋아요 한 번 더 부탁드리면서 지금까지 잘생긴 부동산 서본이었습니다.